지난 시간에는 수입 승인 기관은 물품마다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물품에 대한 상품 분류, 즉 우리나라의 우리 HS 여기다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HS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기 내에 FT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FTA가 어떤 것이고 FTA는 어떤 서류와 어떻게 해야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이제 HS 코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적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상품마다 국제 규격입니다. 국제 상품 분류입니다. 상품마다는 뭐가 있다고요? HS 코드라고 하는 넘버가 있어요. 번호가. 자, 어떤 식으로 요거 잠깐만 요거만 할게요. 그러면 자, 어떤 화학 제품이다. 그럼 3208에 그래서 90에 9011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10개 자리를 씁니다. 요거 네 자리는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라 이제 우리가 법상은 국제적으로는 6자리가 기본 자리고요. 그 2자리를 더 쓰는 나라가 있고 우리처럼 10자리를 더 쓰는 나라가 있어요. 9자리를 쓰는 나라가 있고 또 10자리 쓰는 나라가 있고 여기 8자리만 쓰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어떤 케미칼 제품이다, 화학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건 나중에 FT 공부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요걸 수입 승인 기관에 대해서 상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겠죠. 우리가 뭐 이걸 펜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이것을 매직 펜이라고 할 수 우리나라에서 매직 펜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데에서 굵은 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제품 하나에 대해서 그 코드 번호를 6자리로 기본을 하고 있다. 국가마다 8자리, 9자리, 10자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 성분에 따라서 적합한지의 판정 여부를 판정하고 확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입 자율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 승인 품목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사료를 수입한다 그럴 때 이 사료에 대해서는 자동 수입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가 알아봐야 돼요?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데에서 IA를 받아야 돼요. 수입 승인서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했는데 수입 자동 품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 식약의약품 안전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수입 승인서. 각 기관장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또 예를 들어서 약품을 수입한다. 여러분들 마약을 수입할 수 있을까요? 마약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마약을 수입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약이 예를 들면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을 어디서 써요? 병원에서 씁니다. 그럴 때는 기관장 어디다가 이 수입 승인을 해야 되면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IA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라든지 요 두 군데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의약품 수출인 협회 같은 데서 IA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이게 배터리로 가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이 IA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서 수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런 수입 승인서가 없으면은 신용장 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입 요건 면제라는 거 있어요. 또 IA를 받을 때 요 면제 받는 게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은 어떤 거냐면 수출용 원자재, 또 수출용 원자재나 아니면 제조용 견본품일 경우, 제조용인데 견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제조용 견본품 샘플일 경우는 그 지자체의 그 시도지사 등의 그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통관 시에 수입 요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이제 수입 승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S 목적으로 성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수출했어요. 수출한 국가에 수출했는데 AS가 발생됐어요.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근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S 목적으로 성능 보장 기간 내에 수출된 후에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품목, 이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AS 기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 갔어요. 그 국가에 가서 AS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수입 승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IL이 없어도 우리가 통관을 할 때 쉽게 통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외에서 가공 수리 후에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99조 관세법입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라면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관세법, 재수입 이런 거보다는 물건에 대한 샘플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량의 샘플들은 IL을 안 받아도 된다. 또 AS나 그런 재수입된 물품의 견해에서는 수입 승인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자주 빈번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그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입 승인서가 이제 IL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입 관리 및 승인에 대한 협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LC 신용장 개설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용장 의뢰를 개설을 하면 이 은행에서 LC 발행 송부를 합니다. 쭉 가서 어디 은행에다가요? 아무 은행이다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이 맥도날드라고 아니요. 그냥 미국 이 은행에 A라는 회사, 아메리카라는 회사로 할게요. 이 아메리카라는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이 있어요. 아무리 은행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3번이 LC 발행을 송부합니다. 세 번째로 LC 발행을 송부해요. LC 발행 송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가 이제 이 서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러한 흐름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3번. 자, 제가 2번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할 때는 무조건 전부 해주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토탈 금액이 US 달러
만불이라고 가정을 해요. 만불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 신용, 경민무역의 신용에 따라서 이 여기에 대한 개런티 금액을 여기다 디포짓 해야 돼요. 디포짓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디포짓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얼마의 돈을 신용으로 맡겨야 돼요. 물품대금에 대한 이게 물품대금이라고 칠게요. 처음 거래하는 곳은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이 금액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물품 금액의 50%, 뭐 30%, 뭐 이런 식으로도 은행에 따라서 다르고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물품 대금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도 디포짓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만불이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할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그 외환 은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장도 아무나 개설은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곳에서 처음 은행에 가서 이것을 그냥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용장 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은행에 따라서 틀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NC 발행을 송부를 했어요. 자, 이 조건에 맞게끔 다 했습니다. 그래서 LC 발행을 누구한테?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LC 발행 송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행에서 이것을 미국은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은행을 우리가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듣겠지만, 이걸 미국 측에 있는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개설은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정확하게 개설을 한국의 개설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설은행은요 일반 은행을 얘기합니다.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있죠. 그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측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는 개설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출상이 나중에 이제 비율서를 가지고 환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환어음이라는 것을 어음을 발행할 때 그것을 매입해 준다라고 해서 매입은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융자은행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매입은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얘기하냐면 이 매입은행에서 뭘 받았어요? LC 발행 송부를 받았어요. 그때 알려줘야죠, 그죠? 수출국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G마켓이나 옥션에서 물건을 샀을 때 저기서 돈 들어왔어, 물건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 데가 뭐 어디였었어요? 판매자한테다 얘기하죠. 구매자한테 돈이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된 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판매자한테 알려주죠. 그래야 판매자가 물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립하든지 아니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든지 해서 배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네 번째 뭐예요? 신용장 내도 통지. 내도 통지가 뭐예요? 신용장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장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뭐 간략하죠. 뭐 누구든지 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도 통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여기다가 해운사 선박회사죠, 여기에
선박회사를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선박회사라고 할게요. 선박회사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험회사가 있어요. 무슨 보험회사예요? 선적 그 물건을 보낼 때 선박에서 해상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을 만나서 또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잘못 물건이 바다에 빠지는 경우나 또는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증권 발행 내역을 이 사람 보통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신용장이 왔는데 너희들 우리 이 제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려고 해. 그러면 보험증권 발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요거는 뭐 다섯 번째는 보험증권 발행을 해줘요. 제품에 대한 개런티죠. 나중에 여기에 갔을 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다 공장이라고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무역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을 때 OEM과 ODM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ODM은 뭐라고 그랬죠? 생산자가 만들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그것을 그대로 사다가 물건을 내가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것을 ODM이라고 얘기했고요. OEM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문자 상표 부착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산자가 A라는 제품이라는 트레이드를 쓰고 있다면 트레이드 마크를 쓰고 있다면 주문자 즉 나는 ABC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줘서 생산을 해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OE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EM과 OEM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상반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LC 신용장, 다시 말하면 신용장이 내도했다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리가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의 창고에서 바로 선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OEM으로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 공장에다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 된다면 4-1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여기도 5번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자체의 물건을 갖고 있을 때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순서는 틀릴 수는 있지만 순수에 대한 번호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5번, 6번 이런 번호는. 자, 이렇게 4번 신용장 내도가 오면 5번에 뭐예요? 여기다가 OEM 발주를 하죠. OEM 발주를 하게 되고 OEM으로 발주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줘라고 공장에다 얘기하면 이 공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 공장이 좀 영세하거나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할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을 좀 필요로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로컬 일시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해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컬 LC를 발행을 의뢰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원자재를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발주에 의해서 원자재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재 가격은 너희들이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이거 로컬 LC를 이 은행에서 끊어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내국 신용장을 이쪽에다 끊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로컬 LC를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내국 신용장 또는 로컬 일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컬 일시 열고 하고 하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공장에 제3의 공장 이 수출 국가의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OEM 발주 생산이라면 로컬 일시가 발생을 한다. 이 로컬 일시는 이 은행 매입은행에서 로컬 일시 발행해줘서 여기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원자재 가격을 대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험증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섯 번째로. 그런데 그냥 요거를 배제하고 우리가 제품이 창고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 발행을 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어때요? 여기다가 배에다가 여기 배에다가 이 배에다가 선적을 해요. 이게 여섯 번이 되겠죠? 여섯 번째 선적이에요. 이 선적을 하면 여기서 뭘 끊어주냐면요. 선박회사에서 이 선박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일곱 번째 BL을 받습니다. 이게 BL이 뭐냐고요? 선화증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Bill of Loading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Bill of Loading인데 어떤 영어적인 측면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서 영어는 적지 않겠습니다. BL을 발급을 해줘요. 여기서 발급을 해줍니다. 누가 발급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다. 그러면 현대해상 대표이사 직인 꽝 찍어서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너희 회사에다가 이만큼 실었다. 이만큼 여기다 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적 발급이에요. 실었다라고 하는 증명 발급을 해줘요. 여기에서는 내용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패킹 리스트에 의한 것, 다시 말하면 포장 꾸러미에 대한 내용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뭘 실었는지에 대해서 제품에 원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지 내용에 대한 어떤 것이다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이 선적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요. 왜?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택배 보내면 뭘 발행해 주죠? 송장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송장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요. 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니면 또 언제 도착하는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택배로 얘기한다면 송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선적을 했어요. 선적을 하면 이 해운사에서 선화증권 즉 BL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줍니다. 자, 이 발행은요. 이 BL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 BL은 만약에 BL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 밑에 이렇게 카피되어 있는 카피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 BL을 수입국에다 보내줬어요. 오리지널 용지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이 출발을 하죠. 그죠? 출발을 해서 선박회사에 들어와서 어디에 있어요?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뭐예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세금을 보호받고 있는 보세창고에 입고가 돼서 여기에 가서 수입국이 가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BL 오리지널 BL은 오리지널 BL과
복사본 BL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서 매입 의뢰를 해요. 매입 의뢰. 그래서 여기가 매입 은행이에요. 8번째.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매입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왜 매입 의뢰느냐? 환호음. 뭐가 매입 의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매입 의뢰에 대해서 이 환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야 그게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입을 의뢰해서 뭘 해? 매입을 의뢰하면 여기서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어떤 돈? 신용자료 자, 9번인데 이 9번은 이렇게 되겠죠. 조금 지우고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매입 의뢰를 하고 여기서 신용장대도 여기서 9번 그냥 9번 해도 되겠네요. 9번 이제 그 매입 의뢰를 한 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요. 대금 지급을 하는데 어떤 차례에 의해서 어음을 매입한 대금이에요. 어음에 대한. 자, 지금 8번, 9번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요거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어음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음과 환어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9번째, 8번째, 9번째 매입을 의뢰하고 화한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화한어음을 줄여서 이제 환어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매입 의뢰를 하면 융자은행, 다시 말하면 매입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어떤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나요? 물품 대금의 불안 요소가 해소가 돼요. 뭐만 했는데 선정만 하고요. 선정만 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은행 가서 이러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거 그대로 해서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효도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아마 또 계속적으로 그 보강 주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또 여러분들 이 수강을 아마 청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부터 28 효도 주간이고요. 그 후로는 연휴이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에 결강되는 것을 여러분들 금주 중에 다시 고지를 할 겁니다. 반드시 금주 중부터 보강을 다시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흐름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드시 이런 내용이 나갈 것입니다. 좀 집중하셔서 처음 들어서 아마 잘 어색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나 반복하고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